서대문공동체 라디오 어텐션 나우 인피니티 비즘 시작합니다. 진행자 이창민입니다. 참교육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보는 중이거든요. 다 본 건 아니고 보는 중인데요. 이제 중간 점검 같은 느낌으로 본 소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저는 드라마에 대해서 굉장히 보기 전부터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제목부터 해서 컨셉부터 예고편까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단 보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어떤 저의 편견이 좀 됐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어쨌든 제 방송이니까 제 마음대로 얘기할 겁니다. 참교육 어땠는지 이야기할 거고, 첫 번째 곡으로요, 참교육 OST First and Last 듣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spent the whole day just learning how to say goodbye. What did I say to you? If this is the end, your still glowing, just like the day we met. Your eyes still holding the light of our first day. How can I let you go from the day you chose me? From the day I found you, we built a quiet world made for just us two. Your still glowing, just like the day we met. Your eyes still holding the light of our first day. How can I let you go? No, I'm not ready at all. Let the sunrise light. If you're not, your eyes still glowing, just like the day we met. Your still holding the light of our first day. How can I let you go? 네, 참교육의 OST First and Last 듣고 왔습니다. 어바웃이 불렀고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2026년 6월 5일 공개된 10부작 드라마입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이 웹툰부터가 좀 이렇게 이래저래 말이 많았던 웹툰이었는데, 중간에 인종차별 단어 사용 논란도 있었고, 페미니스트 교사가 아이들을 이렇게 세뇌한다 이런 음모론을 막 웹툰에서 차용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래저래 문제가 많았었던
웹툰이었습니다. 논란이 많았었던 웹툰이었고 드라마화 한다고 할 때도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런 논란들이 따라왔고 내용상으로도 교권보호국이라는 새로운 어떤 국가기관이 생겨서 이 국가기관이 거의 그 초법적을 넘어서 거의 제가 본 바로는 거의 초헌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을 이렇게 계도한다는, 학생들과 뭐 그 문제가 되는 학부모님들, 뭐 때로는 문제되는 문제 교원까지도 굉장히 초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계도한다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요. 넷플릭스에서 보니까 한국에서만 1위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디 뭐 미국 매체에서 극찬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아무튼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참교육이라는 단어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참교육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사용된 지가 굉장히 오래된 단어예요. 그 뉴스 아카이브 이런 것들 좀 찾아보면 1960년대부터 참교육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요. 근데 다만 이렇게 뭐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었고, 뭐 가끔 이렇게 필요에 따라 사용되는 용어였던 걸로 보이는데, 1989년에 전교조에서 공식 슬로건으로 그 참교육 실현을 공식 슬로건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90년 다음 해가 아니죠. 1990년대, 그러니까 몇 년 지나서 이제 그 교총에서도 참교육을 내세우고, 뭐 참교육 어머니 전국 모임 뭐 이런 그 학부모 단체도 생기고 이러면서 어떤 성향을 가리지 않고 교육과 관련된 뭐 단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애용하는 말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2026년 현재 참교육이라는 단어는 이런 용도로 쓰이지 않죠. 보통은 그 물리력을 동원해서, 솔직히 말해서 폭력을 동원해서 뭔가 이렇게 바로잡는 행위를 보통은 참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게 또 야구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삼성 라이온즈 배영수 선수가 2001년도에 롯데자이언츠와 경기를 하다가 사고를 2방을 맞춥니다. 몸에 맞는 볼을 처음에 호세 선수, 용병, 그 롯데의 그 용병 선수였던 호세 선수를 맞추고,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호세 선수가 약간 맞고 나서 좀 불쾌해 보이긴 했지만 일단 1루로 걸어 나갔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다음 타석에 또 사고가 나오니까 고의성을 의심을 해서 이제 호세 선수가 마운드로 돌진을 합니다. 1루에서 마운드로 돌진을 해서 그대로 주먹으로 배영수 선수의 얼굴을 가격해서 배영수 선수가 쓰러지는 장면이 그대로 이제 중계에 나갑니다. 그날 뉴스에도 나갔어요. 이게 2001년 9월에 있었던 경기였는데, 당연히 마땅하게도 이 사건으로 호세 선수는 이제 잔여 경기 출장 정지를 먹었고요. 출장 정지를 먹었는데, 배영수 선수는 이제 피해자잖아요. 뭐 사고 맞춘 게 고의로 맞춘 건지는 당연히 입증이 안 되는 거고, 아마 그때 상태로 봤을 때는 고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의가 아니었을 건데, 사고 맞췄다고 얼굴 맞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배영수 선수는 뭐 출장 정지나 이런 거 없이 그대로 선수 생활 그 해에도 이제 출전을 했는데, 그 뒤로 호세 선수한테 맞은 이후로 그저 그런 유망주였던 배영수 선수가 성적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약간 반농담으로 호세 선생의 참교육이 제자인 배영수를 각성시켰다. 참선생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호세는 참스승이라는 별명이 생기고, 배영수를 때린 행위에 대해서 이제 참교육이라는 이제 이 행위에 대한 어떤 평가가 따라 붙고, 심지어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한 유행어가 되고 나니까 2010년대쯤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행위, 어떤 때려서 교육하는 때리는 거랑 교육이랑 사실은 저는 절대 붙을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은 하지만, 때려서 교육하는 행위를 이렇게 참교육이라고 부르는 어떤 인터넷 문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밈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뭐 야구판에서는 호세 선생님 저희 누구누구도 좀 때려주시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예. 그런 용어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참교육이라는 용어의 어떤 그 성질이 굉장히 변질이 되었죠. 적어도 인터넷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제 때리는 걸 참교육이라고 하게 되었고, 그래서 뭐 참교육 시전이니 뭐 참교육을 참교육 당한 누구 뭐라느니 이런 식으로 참교육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사용이 되게 됐고, 아마도 웹툰에서도 그런 어떤 참교육이라는 단어의 이미지를 좀 차용을 해서 가져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뭘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의 작품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사실 제목에서부터
참교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이 작품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를 좀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을 하나 더 듣고 올까요? 참교육 OST 중에서 Fade into Forever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The light is dim, but I'm not afraid. I lived enough, I know it's my fate. Quiet voice is calling me from afar, from afar, to where the endless skies meet to see, to where the echoes fade away. I've given all I had to give, now I find the space where my peace belongs. I'll fade into forever with no regret. The love I've carried, I'll never forget. I'll close my eyes, it's time to go. Let me go. Let me go. The time has come, the end is near, but in my heart I feel no fear. I live behind the weight of time and dread beyond the stars that shine. I'll fade into forever with no regret. The love I've carried, I'll never forget. I'll close my eyes, it's time to go. Let me go. Let me go. The winds will take me where I need to flow. I'll fade into forever, but I don't fit alone. This is the place I've always known. I found the peace I waited for. Now I'm stepping through the final door. I fade into forever. 네, Fade into Forever 듣고 왔고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한 중간 정도까지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갔냐면 보신 분들은 대충 들으면 아실 텐데 저기 불법 도박 조직 들어가서 이제 일망타진하는 액션 씬까지 봤고요. 예. 그러면 반 정도 본 것 같아요. 반 조금 넘었나? 그런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의 평가는 뭐 어떤 작품이든 뭐 드라마든 뭐 웹툰이든 뭐 연재물이면 시리즈이면 당연히 1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1화를 보면서 1화를 보면서 굉장히 불쾌감까지는 아니었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생각보다 찌질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드라마가. 어떤 점이었냐면 1화의 내용이 이제 그 학교 폭력 가해자를 이제 소위 참교육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소재 잘 골랐죠.
학원과 학교에서 이제 가장 핫할 만한 주제이고 특히나 이제 그 몇 년 전부터 학교 폭력 가해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들이 많이 터지고 때로는 그런 고발로 인해서 잘 나가던 누군가의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우리가 그리고 학폭위원회라는 게 이제 생기면서 학폭위에서 뭐 몇 호 처분 받았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게 되었죠. 핫한 소재를 잘 골랐는데 거의 시작부터 이 학교폭력 가해자 굉장히 악랄한 가해자로 나와요. 거의 피해자가 이제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굉장히 악랄한 가해자로 나오고 나오는데 거의 시작부터 이제 주인공 김무열 씨가 맡은 나화진이라는 이제 그 교권보호국의 감독관이 이 가해 학생을 두들겨 폭행하는 장면으로 거의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말로 그냥 죽도록 패요. 예, 때립니다. 때려요. 뭐 제가 가진 어떤 체벌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어떤 회의나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것들은 뭐 일단 접어놓고 그런 장르구나. 이 드라마가 그런 장르구나 이렇게 다크 히어로라고 할까요? 굉장히 안티 히어로라고 할까요? 안 좋은 수단을 이용을 해서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뭔가를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카타르시스를 주고자 시도하는 장르구나라고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거기까지는. 학생을 때립니다. 때려서 바로 잡아요. 근데 이 학생의 아버지가 유력 대권주자, 굉장히 유력 정치인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아들의 행위를 비호하고 은폐하고 사실상 이제 아들이 학교 폭력 가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수준의 악인으로 나옵니다. 네 마음대로 살든 말든 아빠의 권력을 이용해서 너는 무조건 보호해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와요. 그러면 제가 기대한 바는 저 아버지도 맞겠다 였거든요. 사실은 때리는 거 당연히 안 되죠. 사람이 사람 때리면 안 되죠. 근데 이 드라마는 때리는 장르잖아요. 때리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이 장르 안에서 그래 때려서 한번 바로 잡아보자라고 장르 안에서 합의를 했잖아요. 그럼 아버지도 때려야지. 아버지는 대권주자라서 그냥 이렇게 끌어내리고 그 지위에서 끌어내리고 이렇게 뉴스 타게 하고 이걸로 끝나고 애는 때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뭐 그게 나름의 개연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서부터 팍 식더라고요. 그냥 아니 다 때리는 거 아니었어? 왜 아빠는 안 때려? 그래서 거기서 좀 식었습니다. 일단 그러고 나서 이제 2화 3화 넘어가면서 당연히 뭐 어른들 뭐 폭력 조직이나 뭐 불법 도박 운영하는 깡패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물리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도 나오고 그 입시 관련 비리, 시험 관련 비리, 시험지 유출을 일으킨 교사를 잡아내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장면들이 나오는데 1화에서 인상을 그렇게 먹고 들어가니까 찌질하다는 느낌을 계속 그 선입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뭐랄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 뭐 체벌 절대로 저는 체벌이 교육의 수단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런데 그거 차치하고 어쨌든 이 장르 드라마가 그런 장르로 잡았다. 예를 들면 뭐 히어로물로 넘어가가지고 배트맨 이런 거 보면은 배트맨이 죽이지는 않지만 범죄자들 죽도록 때려가지고 이제 체포하잖아요. 예? 무기도 쓰고 아이언맨은 막 무기도 쓰고 그러잖아요. 오케이 알았어요. 거기까지는 알았는데 그러면 때려서 잡기로 했으면 다 때려잡아야지 왜 애만 때리냐 이거예요. 예, 거기서 식었다는 거 하나. 그러고 나니까 1화 보고 2화 한 도입부 정도까지 보면서 누가 자꾸 생각이 났냐면 저기 한 20년 전쯤에 몇 년도 영화냐 2008년 영화일 텐데 아마 2008년 강철중 공공의 적 1-1 강철중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는 음악 하나 듣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시죠. 강철중 OST를 하나 들을 건데요. 공공의 적 메인 테마곡 듣고 오시죠.
네, 공공의 적 OST를 듣고 왔는데요. 특별히 이제 공공의 적 3편 중에서 1-1이라고 불리는 강철중이라는 부제를 달고 나온 마지막 영화. 평론가 평은 제일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시리즈 중에 제일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왜 생각이 났냐? 일단 학원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공공의 적 1-1이 이제 그 폭력 조직, 그러니까 소위 깡패 용역 회사, 겉으로는 이제 건실한 기업으로 위장을 하고 있는 용역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패싸움 훈련도 받고 심지어는 살인에 가담하기도 하고 거기서 심지어 나오려다가 고등학생이 살해당하기도 하고 이런 청소년들이 폭력 조직에 들어가게 되어서 겪는 일들, 그리고 이제 이 폭력 조직을 잡기 위해서 강동서 강력반 강철중이 이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 이 영화도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다 때려잡는 영화거든요. 강철중이 1편보다는 조금 순해지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 나쁜 놈을 만나면 일단은 말 3마디 이상 안 섞고 주먹이 나가는 인물입니다. 그래가지고 때려잡는다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한참 뒤에 나온 이제 범죄도시랑도 이렇게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마동석도 최종적으로는 마동석 씨도 이렇게 장첸을 때려잡는 이런 걸로 이제 인기를 끌었죠. 때려잡는데 이제 학교가 엮여 있으니까 고등학생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일진들, 폭력 조직에 가입하고 싶어하고 그걸로 막 그걸 자기의 출세길로 생각을 하고, 학생들끼리 막 폭력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강철중이 학생들과 어른들을 대하는 방식이 자꾸 이렇게 참교육을 보면서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이거 강철중이었으면 저 양반도 맞았을 텐데. 그 강철중 영화에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애들 손에 칼 쥐어주는 놈 내가 잡으러 왔다, 뭐 이런 대사가 있어요. 비겁하지 않냐 이러면서 그런 얘기도 있고, 중간에 보면은 이제 그 유주얼 서스펙트라고 하죠. 이렇게 뭔가 사건이 일어나면 이렇게 그 동네에 약간 범죄 이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조사를 하잖아요.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칼에 찔려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강동서에서 그 주변 일대 학교에 이제 일진들을 다 불러다가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막 까불고 막 이러는 학생이 있으니까 막 강철중 형사가 이렇게 뒤통수를 막 때립니다. 때리는데 애가 아저씨 요즘 애들은 한성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강철중이 뭐라고 하냐면 그 애가 커서 된 게 나다 이래요. 욕을 하면서 그 애가 커서 된 게 나다. 그리고 막 때리고 뒤통수를 막 이렇게 손으로 때리고, 그러다가도 이제 옆에 형사가 약간 애드립이었다고 해요. 옆에 앉아있던 형사가 이제 그 옛날 그 전화기 수화기 딱딱한 플라스틱 수화기 있잖아요. 수화기를 이렇게 주니까 그 강철중 형사가 그걸 딱 받아들는, 이걸로 어떻게 때려 이러면서 그걸 건네준 형사를 머리를 때립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서 참교육을 보면서 철중이 형이었으면 저 애만 때리는 게 아니라 저 아버지 뭐 대권 주자고 나버리고 저 아버지도 죽도록 맞았을 텐데, 그리고 강철중은 그 애가 커서 된 게 나다. 우리 모두가 한때는 아이였음을 잊지 않았던 철중이 형 그립습니다. 막 이런 감성을 적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애를 때리더라도 그 도구는 쓰지 않는다는, 애들 때릴 때는 도구는 쓰지 않는다는 철중이 형. 그립습니다. 약간 이런 감상에 적게 돼가지고 엉뚱하게 자꾸 강철중 생각이 났습니다. 보면서 1화를 그렇게 보면서 넘겼고, 그래서 이제 그 김무열 씨가 나와진이라는 감독관 역할을 맡았는데 뭐 서사가 좀 있습니다. 약혼자, 결혼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약혼자가 교사였는데 자기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계도하려고 하던 그 학생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칼을 맞고 죽었어요. 실제로 학생에게 그렇게 교사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따왔겠죠. 그래서 이 사실이 이제 알려지면서 나와진 감독관이 이렇게 좀 고초를 겪기도 해요. 개인적인 사적인 복수심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거 아니냐.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교권보호국이 드라마 내에서 묘사되는 바에 따르면 아예 교권보호국 설치 관련 법령에 그 다른 법에도 불구하고 뭐 교육의 어떤 제한을 받지 않는다, 수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보면서 야 저거 위헌 심판 들어가면 오래 안 걸리겠는 걸 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거기까지는 드라마니까 드라마가 진행이 돼야 되니까 뭐 그렇다 치고 아무튼 그래서 이 나와진 감독관이 그런 그 배경 속에서 뭐 특전사 뭐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설정까지 더해져가지고 거의 뭐 무적입니다. 막 아파트 한 4, 5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차 위에 이렇게 쾅 떨어졌는데 그냥 이렇게 털털 털고 일어날 정도로 거의 무슨 슈퍼솔저처럼 나옵니다. 싸움도 엄청 잘하고요. 누구를 만나도 뭐 1대 다수의 싸움도 절대 피하지 않고 다 이기고 거의 초인으로 나오는데 그런 초인적인 캐릭터가 매력적이려면 상대하는 인물들도 그만큼 세야 이게 매력이 생기는 것인데 1화를 이렇게 망쳐놔가지고 캐릭터의 매력이 특히 김무열 배우의 어떤 그 다부진 몸과 체격과 얼굴에서 나오는 매력이 많이 죽었다라는 인상을 받았고 김무열 씨의 오랜 팬인 친구가 있는데요. 뮤지컬 배우 거의 무명 시절부터 좋아했던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왜 저런 거 하고 있냐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던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매력을 스스로 1화에서 좀 깎아먹고 들어갔다. 그래서 뒤에서 약간 이렇게 소위 사이다여야 하는 장면들에서도 찝찝함이 저는 가시지가 않더라 라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근데 사실 이 드라마에서 캐릭터 관련된 문제는 주연보다는 조연들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 얘기는 음악 하나 듣고 와서 하시죠. 학교폭력 얘기 나온 김에 더글로리 음악 하나 듣고 오시죠. 폴킴의 너는 기억한다 듣고 올게요. 이젠 아무렇지 않은 아주 오랜 기억들 네가 거기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쉽게 지워지지 않는 아주 오랜 상처만 남아 그때 너는 기억한다. 다들 아무렇지 않게 작은 돌을 던지고 소리쳐도 울어봐도 들어주니 없고 눈물이 마를 때쯤에 너의 맘엔 미움만 남아 그날의 너를 잃어간다. 네가 아주 행복했으면 좋겠어. 대신 내가 불행하면 좋겠어. 나의 슬픈 눈물 고통이 너의 웃음이 되길. 사실 난 행복을 잘 몰라. 이제 남은 줄 알았던 아주 오랜 흉터가 낙인처럼 선명하게 네 굴레가 되어 이제 내게 남은 것은 대신 증오하는 일, 너의 상처를 지워버리는 일. 네가 아주 행복했으면 좋겠어. 대신 내가 불행하면 좋겠어. 나의 슬픈 눈물 고통이 너의 웃음이 되길. 사실 난 행복을 잘 몰라. 기억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나라 영원들이 너만의 것이 되길. 사실 난 행복을 잘 몰라. 너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야 하니까. 네, 인물 얘기를 더 하기 전에 일단 저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 웹툰 안 봤습니다. 원작 안 봤고요. 원작을 안 봤기 때문에 뭐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원작과의 비교, 이 원작 팬들이 조금 열받은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 그건 전 모르겠고요. 그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예. 알 바 아니고요.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사실은 이 웹툰 원작 드라마에서, 웹툰 원작 드라마든 영화든 뭔가 이렇게 웹툰 원작 작품에서 원작을 잘 재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안 중요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웹툰 원작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면, 작품이 소문이 나면, 웹툰이 잘 된 작품일 경우에는 그 웹툰 팬들이 1차적인 관객이 돼요. 그 웹툰 팬들이 이거 드라마로 나온다고? 이거 영화로 나온다고? 야, 봐야겠다. 이게 제일 첫 번째거든요. 이거는 사실 게임 원작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원작 팬들을 만족시키는 게 초기 흥행에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잘 만족시켰던 사례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마리오 영화 정도? 최근 그 마리오 오디세이 정도? 아무튼 그래서 원작 팬들을 만족시키는 게 중요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흥행이 그냥 알아서 잘 되고 있는 작품이면 원작 팬들이 뭐 불만을 가지든가 말든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아무튼 원작 얘기는 뭐 이 정도인 거고,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더 할 얘기는 없고, 그 이제 교권보호국의 3명의 조연이 있는데요. 이성민 씨가 맡은 최강석 교육부 장관, 장관은 뭐 장관이자 사실은 그 나화진의 예비 장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살해당한 거죠,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이제 교권보호국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것도 사적 복수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드라마 내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 최강석과 나화진은 자신들의 행위에 감정을 담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걸로 그려지긴 합니다. 그런 감정을 배제하고 정말 그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이게 필요해서 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려지기는 합니다.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제 2명의 그 이제 부하들인데요. 임한림 그리고 봉근대라는 2 캐릭터가 나오는데, 임한림은 진기주 씨가 맡았고요. 배우 진기주 씨가 맡았고, 봉근대는 피오가 맡았습니다. 본명 표지훈, 아이돌 출신 배우 피오. 아마 그 좀 인상적이었던 작품으로는 예전에 그 저기 호텔 글로리, 뭐라는 거야 호텔 델루나 더 글로리가 섞였어, 죄송합니다. 네. 호텔 델루나에서 이제 귀신 역할을 하나 맡아가지고 이렇게 인상적인 장면들이 좀 있었죠. 아무튼 이렇게 2 사람이 맡았는데, 누구부터 얘기를 할까요? 누구부터 갈까요? 이만님 캐릭터가 저는 왜 컨셉을 이렇게 잡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나화진과 같은 특수부대 출신으로 나오고요. 중사 전역했다고 하는데 굉장한 무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려집니다. 어마어마한 무력을 가지고 있고, 약간 그 캐릭터가 의도한 바가 저기 뭐죠? 코미디 영화, 경찰들이 잠복근무 치킨 파는 코미디 영화 수원 왕갈비 통닭은 생각이 나는데 영화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극한 직업.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러죠? 큰일 났네. 그거 깜빡깜빡하네요. 극한 직업에서 이제 그 막내 형사가 이렇게 약간 그 막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약간 약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막 개가 돼서 막 멍멍거리면서 막 난리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캐릭터를 의도한 것 같은데, 보고 있으면 뭐가 연상되냐면 그 해병대 빙의한 아주머니라고 예전에 뭐 그 TV 다큐 프로그램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이렇게 약간 정신과적인 문제가 좀 있으셔가지고 그 해병대 빙의, 자기에게 해병대의 영혼이 빙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약간 이상행동, 그 굉장히 과장된 발언, 발성, 굉장히
크게 막 고성을 지르신다든가 이런 장면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그 프로그램 진행 그 다큐 이렇게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에서 나오시면서 이렇게 굉장히 치료를 받고 상담받고 이렇게 호전되는 걸로 나왔었는데 아무튼간에 이만림 캐릭터를 보면서 그분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계속 소리를 땡땡 지르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FM 군인 딱 절도 있고 FM이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그 자신의 분노를 어떤 폭력으로 승화하는데 거침없고 약간 미친 개 같은 캐릭 이런 걸 좀 의도한 것 같은데 그냥 과하기만 합니다. 계속 소리만 계속 지르고 그래서 보기가 굉장히 뭐랄까 보고 있으면 약간 대리 수치가 느껴질 정도로 연기가 떠 있어요. 이렇게 뭐 막 그 작품의 흐름에 어떤 이렇게 녹아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캐릭터만 혼자 소리 지르고 혼자 오버하고 혼자 막 액션하고 이렇게만 계속 소화가 되니까 굉장히 보고 있기가 좀 답답한 캐릭터가 됐습니다. 연기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캐릭터 저 대본은 저렇게 각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렇게 소화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그래서 되게 매력 없는 캐릭터가 됐고요. 훨씬 매력 있을 수 있는 캐릭터였는데 매력 없는 캐릭터가 됐고요. 봉근대 쪽도 좀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쪽은 그 웹툰 원작에는 없던 오리지널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교권보호국에 들어온 이제 공무원인데 천재 사무관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드라마에서 천재 사무관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디서 깼냐면 이 캐릭터는 한 초반부에 reptilian 얘기를 합니다. reptilian이라고 이제 그 저기 서양 쪽에서 유명한 음모론이 있어요. 그 파충류 인간이 이제 진짜 인간들 사이에 섞여 들어가지고 이 말하면서도 민망하네. 파충류 인간이 이렇게 진짜 인간들 사이에 섞여 들어가지고 인간 행세를 하면서 세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 그러니까 그 막 유대인들이 막 세상을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음모론이나 아니면 저기 뭐 일루미나티 음모론의 어떤 파충류 버전인 거예요. 그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실제로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막 reptilian 얘기를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캐릭터가 천재 사무관이라면서 왜 저러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도박 편에서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요새 그 온라인 도박 같은 거 문제 되잖아요. 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온라인 도박 이렇게 잡아내는 편에서는 학교에 잠입을 해요. 학생인 것처럼 해서 학교에 잠입을 해가지고 잠입 수사를 하는데 그 도박 권유를 받습니다. 이제 친구들한테 도박 권유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본인이 해 보면서 도박 어떻게 권유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보를 물어와가지고 그 보고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얘가 갑자기 자기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돈을 잃을 수가 없는 구조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자기가 따면 그래 나와진 감독관이 따면 너 보너스로 가져가라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딸 수 있다면서 막 도박을 합니다. 도박 빚을 한 2천을 줘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아니 막 드라마에서 앞에 뭐 그 봉사무관이 무슨 뭐 카이스트 나왔다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천재 사무관이라는 컨셉이에요. 실제로 일할 때 막 이렇게 뭐 해킹을 한다든가 뭐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천재로서 묘사를 했으면 그러면 예를 들면 허당인 걸 보여주고 싶으면 물리력이 부족해서 이거는 잘 묘사했습니다. 물리력이 부족해서 막 납치당하고 이러거든요. 물리력이 부족해서 뭐 해프닝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뭔가 허당기가 있다든가 이런 걸 보여줘야지 무슨 갑자기 뭐 reptilian 얘기하고 무슨 도박을 보면서 이거 수학적으로 자기가 절대 잃을 수가 뭐 수학을 어디서 배운 거야? 아니 무슨 종목이 저기 블랙잭처럼 카드 카운팅 되는 뭐 그런 종목인 것도 아니고 그냥 냅다 홀짝 뭐 이런 거 하면서 자기가 수학적으로 잃을 수가 없대요.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천재 사무관이라는 그 컨셉이 하나도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냥 바보로 보여요. 네. 그래서 얘가 막 활약하는 장면이 되게 막 멋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활약할 때는 그 활약할 때 어떤 멋있음과 평소에 어떤 그 허약함, 허당기 이런 게 이렇게 갭이 매력이 돼야 되는데 그냥 바보로 보여가지고 매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조연 쪽은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보시다 보면 아마 공감을 하시려나. 근데
저한테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드라마가 이렇게 잘 나갈 리가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캐릭터가 별로면 이 드라마가 왜 잘 나가냐, 왜 잘 나가겠습니까? 그 얘기는 음악을 또 듣고 와서 하시죠. 드라마 학교 2013 OST입니다. 김보경의 혼자라고 생각 말기 듣고 올게요. 지치지 않기 포기하지 않기 어떤 힘든 일에도 늘 이기기 너무 힘들 때 너무 지칠 때 내가 너의 뒤에서 나의 등을 내줄게 언제라도 너의 짐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혼자라고 생각 말기 힘들다고 울지 말기 너와 나 우리는 알잖아 네가 나의 등에 기대 세상에서 버틴다면 넌 내게 멋진 꿈을 준 거야 성급하게는 생각하지 말기 정말 잠이 올 때면 그 자리에 기대어 너무 지친 네 몸을 잠시라도 쉬게 해줘 혼자라고 생각 말기 힘들다고 울지 말기 너와 나 우리는 알잖아 햇살이 참 좋은 날에 그런 날에 하루라도 또 다른 우리가 되어볼까 오늘과 다른 내일을 기대하며 멈춰설 수는 없어 혼자라고 생각 말기 힘들다고 울지 말기 너와 나 우리는 알잖아 네가 나의 등에 기대 세상에서 버틴다면 넌 나의 지지 않는 꿈을 준 거야 우리라는 건 네가 힘이 들 때에 같이 아파하는 거 네, 제가 친구랑 드라마 얘기하다가 약간 반쯤 농담으로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 한국 사람들은 누구보다 애를 패고 싶어 하면서 왜 자꾸 나라고 하는 걸까? 교육 현장이 어렵다는 얘기가 사실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뭐 요즘 그런 얘기가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민망한 수준입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체벌 금지 이후로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지도력, 억제력이 완전히 없어졌다, 사라졌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폭력으로만 가르치다 보니까 폭력이 사라졌을 때 대안이 없는 거 아니냐 지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교사 민원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참교육 드라마가 그 어떤 풀어내는 방식을 제외하고 보면, 소재를 선택한 것만 보면 굉장히 잘 땡겨왔습니다. 그 실제로 한국 교육
공교육 내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과 있음직한 사건들 이런 것들을 잘 버무려 가지고 굉장히 소재들을 잘 땡겨 왔어요. 학교 폭력부터 시작해서 입시 비리, 그 교내 그 지금 퍼지고 있다는 마약 문제, 도박 문제, 기타 등등 뭐 굉장히 잘 끌어왔고, 그리고 민원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일선 교사들 뭐 이런 것들도 잘 가져왔습니다. 소재를 진짜 잘 가지고 왔어요. 다 하나하나 다 심각한 문제들이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 특히나 아이들, 학생들, 청소년들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키우시는 분들은 키우시는 분들대로, 또는 뭐 저처럼 뭐 애 없는 사람들도 교육 문제는 다들 한마디씩 하고 싶어하고 관심들이 있으니까 그 심각한 문제라고들 생각을 하니까 모두가 관심 있을 만한 소재들을 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드라마 흥행이 단순히 소재를 잘 골랐다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처럼 아예 부정적인 사람, 체벌 절대 안 된다, 폭력으로 교육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부터 해서 무슨 소리냐, 때려야 가르친다 라고 생각하는 저쪽 반대편의 사람들까지 어떤 성향이든 간에 지금 어떤 교육 현실에 극단적인 처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극약 처방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라고는 다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이제 드라마로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어떤 교권보호국이라는 가상의 조직을 통해서 이제 드라마상에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원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 극찬 받았다는 얘기 들으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구나. 하긴 생각해보면 몇천 년 전에 이집트에서도 뭐 요즘 애들 버릇없다 이런 거 막 문서에서 나오고 그러잖아요. 어느 시대나 있었던 문제일 텐데 어느 시대나 이제 청소년들 교육에 대해서 이런 뭐 애들이 말 안 듣는다 이런 얘기는 늘 있었던 거고 늘 있었던 문제였을 것인데, 특히나 이제 사회가 좀 급변하는 시기가 되면서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이 변하니까 좀 더 이렇게 붉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이래저래 변화하는 과도기여서 일어나는 문제들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반응들 중에 좀 재미있었던 반응이, 좀 인상적이었던 반응이 실제로 제 또래인데 그 초등학교 선생님 하는 분이 있거든요. 또래여서 제가 어떻게 보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기는 보면서 굉장히 대리만족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좀 보면서 참교육 보면서 이제 대리만족 힐링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서 이게 뭔가 일선 교사들 진짜 힘든가 보다. 정말 고생하는 부분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실제로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다뤘던 부분인데 악성 민원이라고 하죠. 학부모가 마음 먹고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아동학대로 고발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그 중간 완충이 없이 그대로 그냥 일선 교사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마 일선 교사들에게 교사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아닐까 싶고, 이거는 노동권과도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선생님들이 막 학부모 연락을 막 퇴근 이후에 시간을 막 받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24시간 일을 하게 되는 체제가 되잖아요. 그 내용의 어떤 정당성과 별개로 또 그런 것부터 해서 이제 그 아동학대 신고 같은 경우에는 의심되면 신고하는 게 권장되니까 이걸 또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동학대 관련해서 의심만 돼도 신고할 수 있게 한 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아동학대 사고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잃으면서 이렇게 갖추게 된 시스템인 거잖아요. 이걸 없앨 수 있느냐? 절대 안 되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참 어렵더라고요. 네. 그냥 이렇게 뭐 깊이 파고들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가만 앉아서 단순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라고만 생각을 해봐도 이거 답이 안 나오는데,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면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겠죠. 그래서 워낙 복잡하고 어렵고 교육 현장이 어지럽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을 좀 이렇게 직선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초법적인 권한을 가진 어떤 기관이라도 나타나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욕구들이 이제 드라마의 흥행으로 이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거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만한데 뭐 몇 명이나 듣는다고 논란이 되겠습니까? 몇 명이나 듣는다고 논란이 되겠습니까? 그냥 할게요. 전 솔직히 말하면 애들이 만만하니까 애들 때리는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고 그 욕구가 이 흥행에 반영됐다고 봅니다. 1화에서 확 제가 느꼈던 그 불쾌감이 그거였거든요. 학교 현장이 이제 엉망이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죠. 실제로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걸 수도 있고, 뭐 학부모님들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시스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교사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다양한 문제 원인들이 있는데, 애들이 만만하니까 애들 때려서 해결하는 걸로 애들 때려서 해결하는 게 시원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 흥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던져놓고 일단 오늘은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참교육 OST 하나 더 들으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Attention Now 인피니티 BGM의 이창민이었고요. 마지막 곡은 참교육 OST 중에서 Simple as Us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뭔가 해결하고 싶죠. 되겠습니까? 근데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멈춰버린 세상 돈으로 모든 걸 말할게 애써 어려운 말들로 널 속이려 하지 않을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침묵으로 답해줘 다른 말은 필요 없어 우린 이미 알고 있잖아 Simple as us 너와 나의 세상에서 Simple as us 여기 작은 고요함 속에 Oh love doesn't have to be hard 모든 걸 속삭여 Oh love doesn't have to be hard 많은 걸 바라진 않아 Simple as us 네가 나를 보는 널 볼게 그래 처음부터 우리 당연했던 것처럼